지나친 풍족함이 가져다주는 뜻밖의 문제들, 나의 가족에게 미칠 현실적 3가지 일들 시작할게요. 나의 생존 가방에 무엇을 넣어야 할까? 혼자 있는 집, 갑자기 집 건물이 흔들려 급하게 탈출해야 되는 상황. 다음 물건 중 하나의 물건만 가지고 나갈 수 있다면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핸드폰, 사용은 안 하지만 비싼 명품백, 유치원 때 그린 아이의 그림첩, 스타 선수의 사인볼. 대부분 핸드폰을 고르지 않으셨을까 싶어요. 극한의 상황은 필요의 우선순위를 보여줍니다. 좀 더 부드러운 상황으로 바꿔볼게요. 만약 갑자기 이민을 가야 한다면 무엇을 챙길까? 장기 해외여행을 떠난다면 어떤 물건을 캐리어에 넣지? 우리는 평소에 많은 물건을 소중하게 여기지만 정작 위기의 순간에는 다 껴안고 갈 수 없다는 걸 깨닫게 되죠. 감성적 의미보다 실질적 가치, 미래의 가능성보다 당장 필요성이 더 중요하게 느껴지죠. 불필요한 짐이 실제로 생명을 위협하기도 합니다. 쌓인 물건은 지진, 화재, 침수 상황에서 무기가 되거나 몇 배의 큰 피해를 안겨줍니다. 화면을 보고 우리 집 베란다랑 비슷하네 하셨다면 화재 진입로도 막고 있는 거예요. 예능 프로에서 김종국 씨에게 멤버들이 제발 버리자 부탁을 해요. 다름 아닌 쌓인 비닐봉지와 종이백. 김종국 씨의 아끼는 마인드는 훌륭하시고 저도 동감해요. 그러나 한 번쯤 고찰해볼 필요는 있어요. 나도 남들이 이해 못할 정도로 쥐고 있는 물건이 있나? 이게 정말 필요해서 가지고 있는 걸까? 그냥 버리기 아까운 걸까? 나의 생존 가방에 넣을 것은 무엇이고 나를 올가매는 불필요한 짐과 작별하시기 바랍니다. 살아있을 때는 재산, 죽으면 유품. 스웨덴어로 데스 테드닝은 죽음과 청소의 합성어인데요. 임종을 앞둔 환자의 이야기 같나요? 스웨덴식 죽음의 청소라고 불리지만 연령과 죽음에 국한된 것은 아니에요. 스웨덴에서는 나이에 제한을 두지 않고 유행을 했다고 하니 일종의 스웨덴 사람들이 추구하는 미니멀 라이프라고 보셔도 됩니다. 물론 유품을 정리할 유가족의 입장을 헤아려 사전 정리를 하자는 게 개념이에요. 저자는 내가 남기고 갈 짐, 부실한 정리정돈이 사랑하는 사람의 소중한 시간을 빼앗는 행위라고 말하며 과감히 버리자라고 말해요. 저같이 어린 자녀가 있고 건강한 젊은 엄마라면 데스 테드닝이 꺼려지고 슬프게 다가올 거예요. 그러나 전문가들은 죽음의 청소는 심리치료에 가깝다 평가해요. 물리적 공간의 여유는 심리적 여유에 영향을 미치고 잠재의식을 정리하고 마음의 안정을 찾는 과정이죠. 꿀꿀할 때 청소하고 나면 개운하고 속이 뻥 하고 뚫린 것 같은 느낌을 경험하신 것처럼요. 송창윤 수필가님은 이 청소를 알게 된 후 큰 서재의 책들을 비워내며 죽음의 청소는 죽음을 준비하는 게 아니라 바로 삶을 준비하는 것이다 라고 소감을 말하셨어요. 그럼 언제 시작해야 할까? 다소 의외의 기준을 제시합니다. 첫째, 물건의 위치를 찾을 수 없을 때. 나이랑 전혀 상관없죠. 이때 수납을 위한 정돈이 아니라 버리는 정리를 하셔야 해요. 둘째, 스웨덴에서는 보통 자녀가 출가한 후 50세부터 시작한다고 해요. 그러나 힘있고 건강할 때부터 시작하라고 합니다. 40대인 저도 한바탕 물건 정리하면 하루 왼종일 힘든데 일리가 있네요. 남은 삶을 더 가볍고 자유롭게 만드는 이 과정, 나 자신은 물론이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요? 숨 쉴 때마다 돈이 나간다. 혹시 이사 비용이 넷플릭스 구독료만큼 매달 발생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아니, 이사를 매일 하는 것도 아닌데 그만큼 나가겠나 싶으시죠? 30평 기준 평균 이사 비용은 약 200만 원 정도 위아래입니다. 대한민국 통계상 5년에 한 번 이사를 한다고 하니 1년에 40만 원, 매달로 치면 3만 3천 원씩 이사 적금이 필요한 셈이죠. 저는 미니멀리즘 시작하기 전에도 집이 깨끗하네, 짐이 별로 없네 라는 이야기를 종종 들었어요. 그런데 포장이사할 때 견적을 미리 받았는데도 당일 급하게 1톤 트럭을 추가해야 했어요. 그동안 보기엔만 좋게 불필요한 것까지 서랍장, 옷장, 박스에 집어넣어서 정돈만 하며 살았거든요. 결혼, 출산,
아이 교육, 자녀의 출가 또는 배우자의 죽음까지 인생의 중요한 순간순간마다 이사는 빼놓을 수 없는 큰 이벤트죠. 인건비가 매우 높은 핀란드에서는 이사 풍경이 한국과 다르다고 해요. 운송 트럭과 이사 박스를 직접 빌려 주변 지인들과 함께 품앗이 이사를 하는 모습이 흔하다고 합니다. 한국의 이사 서비스는 상대적으로 체계적이고 신속해요. 이러한 편리성에 가려져 내가 얼마나 많은 짐을 떠안고 사는지 가늠조차 못합니다. 비용 이야기를 덧붙여서 요즘처럼 집값 비싼 때는 대부분 은행 대출로 집을 구매하죠. 4억 원을 30년 만기 운이 좋아서 4% 고정금리로 대출을 받았다 가정해 볼게요. 매달 내야 하는 이자는 대략 133만 원, 평당 4만 4천 원을 내는 셈입니다. 한 평은 싱글 침대 면적이라고 해요. 쓰지도 않는 물건을 베란다 한켠에 몰아넣었을 때의 비용이 대략 나오죠. 나의 보금자리를 위한 피땀 흘린 은행 대출, 리빙박스를 쌓기 위한 대출 이자와 잠재적 이사 비용까지 쏟고 있는 건 아닌지 떠올려 보세요. 그럼 어떻게 할지 간단한 3가지 기준이 있어서 소개해 드릴게요. 바로 단행, 사행, 이행입니다. 일본의 요가 지도자면서 수필가가 쓰신 버림의 행복론 이란 책의 내용이에요. 첫 번째, 단행. 넘치는 물건을 끊어낸다. 스스로 안 사는 건 내 의지이지만 지인의 선물까지 정중히 거절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두 번째, 사행. 집안에 있는 불필요한 물건을 버린다. 오랫동안 쓰지 않았고 앞으로도 사용할 가능성이 낮은 물건들 2개, 3개 중복된 물건들을 비우는 개념이에요. 세 번째, 이행. 단행과 사행을 반복하며 습관화하고 이를 삶의 철학으로 삼는다입니다. 저자 아마시타 히데코는 물건은 죄가 없다. 문제는 잘못 판단에 끌어안은 사람에게 있다라고 말해요. 바쁘다는 핑계로 정리를 미루고 과거의 추억에 얽매여서 더 이상 쓰지 못할 물건을 껴안고 강박적으로 모든 걸 보관해야 하는 잘못된 믿음이라 말합니다. 영상을 통해 내 몸 안에 있는 정리 DNA가 꿈틀 되셨길 바라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